미국발 관세 전쟁 여파가 현실로 닥쳤습니다. 어제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가 매겨지면서 직접 타격을 받게 됐는데요. 대기업보다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걱정입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어컨과 냉장고 등에 들어가는 알루미늄을 생산해 수출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지난해 미국 시장을 개척해 $500만 수출을 앞두고 있었는데 25% 관세 부과에 모든 계약이 중단됐습니다. 미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당진에도 제2공장 부지를 설립을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대략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철강 관세 대상에는 중소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볼트와 너트, 스프링 등 파생 상품 166개가 포함됐습니다. 애초 유예가 예정됐던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등 87개 파생 상품도 부과 대상입니다. 이번 조치로 대기업보다 대응 역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보편 관세 1%를 올리면 대기업 수출은 0.36% 떨어지지만 중소기업 수출은 0.5%나 감소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 관세 영향권에 있는 국내 중소기업은 1,800여 곳으로 추산됩니다. 우리의 고객들이 생각이 바뀔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긴급 대응반을 가동해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긴급 경영 안정 자금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미국과의 협상도 계속 이어갑니다. 이번엔 정인교 통상교섭 본부장이 미국으로 가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한편 조선, 에너지 협력 등 양국 관계를 격상시킬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가뜩이나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힘든데 미국 관세 폭탄까지 떨어지면서 국내 철강업계는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다만 그동안 미국 수출에 적용됐던 물량 제한이 풀린 만큼 기업들은 이번 난관을 전화위복 삼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미국 축산업계가 트럼프 행정부에 우리나라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해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미 쇠고기 생산자 협회가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 낸 의견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호주, EU 등에 대한 생산자 단체의 입장을 담은 것으로 그동안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내용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요청도 없었고 미국 측 입장도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한우 농가들이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전국 한우협회는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을 요구하더라도 국회와 정부는 농민 생존권과 국민 건강권을 생각해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와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강행한다면 협회는 이를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을 시작으로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연 가운데 유럽과 캐나다는 곧바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못지않은 고율 관세로 보복을 경고했고 트럼프 지지층을 표적으로 삼은 관세 카드도 내놨습니다. 워싱턴 권주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 이미 보복 관세로 맞대응했던 유럽의 반응은 신속했습니다. 4월 1일부터 260억 유로, 우리 돈 41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10조 원이었던 보복 관세 규모를 4배로 키운 겁니다. As the United States are applying tariffs worth $28 billion, we are responding with countermeasures worth 26 billion euros. 청바지, 위스키 같은 상징적 미국산에는 50%에 달하는 관세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할리 데이비슨으로 대표되는 오토바이는 6%에서 56%로 관세를 끌어올리며 트럼프 지지층을 겨냥했습니다. Wenn jetzt Zölle an die Stelle gesetzt werden, schadet das der amerikanischen Wirtschaft am meisten, aber vielen anderen auch. 그나마 다음 달 시작으로 여지를 둔 유럽과 달리
대미 철강 수출 1위 국가인 캐나다는 곧바로 30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반면 멕시코와 브라질, 영국 등은 보복 관세보다는 협상에 무게를 실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Pues no sabemos. Ese es parte del proceso que se va a seguir de diálogo con el gobierno de los Estados Unidos. Vamos a esperar cómo viene el 2 de abril para ver si nosotros tenemos que tomar también algunas acciones.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원한다며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일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은 대미 수입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캐나다처럼 트럼프 관세에 맞대응할 순 없을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의 보복 관세 예고에 돈의 전투에서 미국이 이길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음 달 2일로 예고한 상호 관세 시작 전까지는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밝혀 관세 추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성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발효로 시작된 각 국가의 갈등을 돈의 전투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보복 관세 맞대응에 대해서도 대응할 것이고 이길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If you put more tariffs on the EU, will you respond to their retaliation? Of course I'm going to respond. We're going to win that financial battle. It's a financial battle. 캐나다를 상대로 철강 관세를 50%까지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취소하는 등 관세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는 일관성이 아니라 유연성이라고 발끈했습니다. And I'm not like a block that just I won't delay. It's called flexibility. It's not called inconsistency. It's called flexibility. And I think you want me to be flexible too. 자동차 업계의 요청으로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 관세를 한 달 유예한 것처럼 앞으로도 유연성을 유지할 거라면서도 단서를 달았습니다. I'll always have flexibility, but there will be very little flexibility once we start. April 2nd is going to be a very big day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상호 관세를 예고한 4월 2일까지는 일부 국가의 관세를 유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증시 급락에 대해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된다면 증시는 급등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CNN 여론조사 결과 미국 성인 61%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부정적이라고 평가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밀어붙일수록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